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지난주 150만 명의 KYC 통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파이 네트워크는 향후 NFT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현재 파이오니어 개인들의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첫 번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행사가 시작되고 개인 지갑으로 KYC 물량이 이동된 후에 약 14일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코인을 파이 플랫폼 기반 앱과 개인 간 거래인 P2P를 통해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념적인 합의 가격이라는 의미가 매우 낯설고 파이 해커톤 앱의 작동이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채굴과 주변 생태계 확장에 집중한 결과가 드디어 가격으로 나타나는 시점이어서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흥분과 긴장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이의 폐쇄 메인넷 생태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KYC의 경우에 코어팀이 지난주 부분적으로 재신청 과정과 아직 당장 현재 파이 네트워크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안도 발생하고 있고 파이오니어들도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 한다는 판단이어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 파이오니어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파이 메인넷 지갑으로 이동된 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처럼 모든 파이오니어들은 이미 자신의 결정대로 파이 채굴 물량에 대한 락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갑 화면을 보시면 약 1706개 중 약 10%인 169개의 사용 가능 물량이 보입니다. 해당 파이오니어는 90% 물량에 대해서 락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제 14일이 지났으니 파이를 구매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된 무브 버튼을 누르면 실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컨펌 버튼을 누르고 실제 사용 가능 계정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실행에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디스미스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갑에서 사용 가능한 물량이 이동하면 1번 화면이 이제 디폴트 화면, 고정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이동되었다고 하는 화면과 함께 이동된 시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번 화면에서 내가 구매를 하면서 보낼 주소를 찾아야 하니 샌드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3번 화면에서 보낼 주소에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보낼 수량 역시 입력 후에 샌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보내고자 하는 해당 지갑의 주소로 파이가 전송이 됩니다. 물론 파이 블록체인 안에 모든 거래 기록이 보관되고 언제라도 개인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그려왔던 합의 가격 혹은 파이 가격에 대해서 드디어 실감하는 시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5일의 컨텐츠에서 향후 모든 암호화폐의 생존과 가치는 앱에 활용해서 나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바로 이것은 파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핵심 가치와 매우 일치하고 따라서 파이는 현재의 시대가 가장 필요한 암호화폐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그 가치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파이코어 팀의 폐쇄 메인넷의 목표를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는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KYC를 모든 채굴자들이 인증을 받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현재 다소 부족할 수 있는 파이의 생태계 앱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파이 테스트넷 상의 모든 유틸리티를 메인넷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파이의 생태계 인프라를 더욱더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몇 개의 트위터 내용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파이코어 팀에서 커뮤니티 관련 업무 담당이었던 저스틴 우의 트윗입니다. 코어팀이 파이가 트렌딩으로서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트위터를 발행한 후에 저스틴 우가 이것을 보고 파이 커뮤니티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해커톤 수상작 앱인 파이 바텀홀은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코어팀이 릴리스를 진행하면 수만 가지 상품들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커톤의 또 다른 수상작인 와투갓 역시 이제 드디어 파이 생태계 앱이 피니시 라인에 들어서는 상황인데 준비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는 파이오니어 질문에 2022년 11월 30일 정도 기억해둬 라고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트몬이 말한 릴리스 혹은 출시는 바로 파이 메인넷 SDK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 역시 궁금증이 유발되어서 관련 자료를 함께 찾아보고 해커톤 수상개발 CEO에게 직접 긴급하게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이 폐쇄 메인넷상의 생태계, 즉 파이를 통한 상품 거래와 합의 가격의 도출은 몇 가지 준비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따라서 우선은 여러분들의 파이 지갑 안으로 파이를 받고 사용 가능한 물량으로 갖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을 중심으로 개인 간 거래인 P2P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겠다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현재 파이코어 팀은 파이 해커톤 앱과 파이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여 줄 메인넷 SDK를 아직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확정된 일정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코어 팀이 현재 해커톤을 통해서 개발된 유틸리티 앱과 결제 시스템을 연결할 파이 SDK를 배포하고 실제 작동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파이코인을 통해서 실물 거래를 시작할 수 있고, 파이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파이의 모 회사인 소셜체인은 이러한 거래를 진행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VASP라고 불리우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가상자산 라이선스인 MSB도 국가에 따라서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MSB 라이선스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해외 송금 사업자, 그리고 가상자산을 수탁 보관하는 사업자 등이 가상자산 등의 화폐 이전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라이선스라고 할 수 있고, 미국에서 영업 중인 주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나 FTX, 크립토닷컴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MSB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서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물론 파이 네트워크가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파이 네트워크의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MSB 사업자는 AML, 즉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니게 되고, 현재 미국 기준으로는 약 2,000불 이상 금액 관련하여서 의심 거래 보고서를 미국 금융당국에 언제든지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파이 네트워크에게 이러한 라이선스는 이미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파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만큼 코어팀이 보유한 법무팀의 계획대로 주요 국가별로 현재 진행 중인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정들이 코어팀이 예상하고 있는 KYC의 목표 인원 기준에 맞추어서 핵심 KYC 앱들에 대한 SDK가 서서히 배포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들도 모두 너무 잘 알고 계시듯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와 기본 가치는 파이 앱에서 이루어지는 판매 가격의 형성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폐쇄 메인넷의 목표는 모든 파이오니어의 KYC 진행을 마치고 그 시간 동안에 추가로 파이 앱을 더 만들고 파이 생태계를 완성하며 테스트넷으로부터 메인넷으로 모든 파이 앱과 유틸리티를 이동해야 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즉 파이 에코시스템, 인프라의 구축과 향상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채굴자들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파이 인지도를 향상시키면서 대형 판매자의 파이 생태계 진입을 전략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함께 살펴보셨듯이 코어팀의 인프라 구축 기간 동안에는 파이 거래는 파이오니어 개인 간 P2P 거래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코어팀은 국가별 필요 사업자 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KYC 일정을 단축하면서 빨리 그 일정이 완료되도록 집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 커뮤니티의 역할이 당분간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요도를 반영하듯이 파이 코어팀은 오늘 파이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에 파이 생태계의 발전이 지속되어야 하고,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트렌딩되는 움직임들이 모두 파이 커뮤니티의 지원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욱더 많은 채굴자들의 유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이 블록체인의 메인넷을 들어가서 페이먼트, 결제를 클릭하시면 매 순간 지금도 이렇게 지속적인 파이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백 개의 파이가 이동되는 것부터 1.7억 개 등의 소량의 이동까지도 끊임없이 파이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파이는 가장 대형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시간이 시작되고 있고, 끊임없이 개인 간의 결제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파이 생태계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파이 파파 카페에서는 조금 전 최초의 파이 공식 거래를 알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자바라고 하는 신발 매장에서 1파이당 10만 원이란 가치로 결제가 진행되었고, 해당 매장의 판매 원칙대로
현금 50%와 파이 결제 50%로 하여 5만 원의 가치를 0.5파이로 결제를 하셨습니다. 파이에 있어서는 위대한 첫걸음이고 파이오니어들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태계에 참여하신 사업가분과 파이오니어 분에게 큰 박수를 드립니다. 한편 파이파파 카페에서는 이제 파이 직거래에 관련하여서 새롭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파이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소중한 일을 추진하시는 카페에도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이미 개인 간 거래도 몇 건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파이 가치를 아주 오래전부터 10만 원으로 가발 제작을 진행하신 사업가분은 벌써 어제 30번째 계약을 완료하셨고 파이를 6만 원의 가치로 진행하시는 중화요리 식당도 등장하였습니다. 실물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파이의 가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실물 결제를 기반으로 단단히 굳어지는 파이코인의 모델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에 파이오니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주지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에는 파이 앱을 통해서 거래와 상품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간 P2P 거래만이 허용이 됩니다. 이는 파이는 근본적으로 교환이라고 하는 원시 시대의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화폐라는 기본 기능에 가장 충실하면서 평범한 모든 이들이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화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폐성 자산과 교환하거나 매매 행위 등으로 우리 스스로 파이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또한 당분간 파이 해커톤 앱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파이 앱을 통해서 물품 거래 전까지 개인 간 P2P 거래가 거래의 대안이 되며 1차 합의 가격에 기초가 될 전망이어서 아직 그 기준이 무엇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혹시 개인 간 대량 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거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상호 보유를 권해드립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 간 지갑 이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량 물량의 이동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모니터링에 의해서 거래를 소명하는 요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번거로움이나 경우에 따라서 지갑이 몰수될 수 있는 등의 미래의 불상사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여정의 첫 발을 디딥니다. 비록 시작일 뿐이지만 다시 한번 이 여정까지 오신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의 꿈이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분들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